안녕하세요. 2022년 HR 테크 컨퍼런스 디브리핑을 맡게 될 윤혜동 홍정민 소장입니다. 바로 HR 테크 컨퍼런스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HR 이그제큐티브라는 이제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HR 그룹입니다. 전문가 그룹이고, 일단 HR 테크 컨퍼런스는 기술을 통해 HR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에 초점을 둬서 HR과 관련된 테크 중심의 컨퍼런스를 열리고 있고, 시기는 매년 9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개최는 1997년도에 시작이래 매년 열려서 지금 한 25년째 된 좀 역사가 깊은 컨퍼런스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엑스포 중심으로 테크 마켓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115개의 세션을 운영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한 1000여 개 기관,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벤더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이제 엑스포에 부스가 있는데, 부스는 SAP나 아니면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한 37개, 377개 기업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를 말씀을 드리면, HR 테크 마켓플레이스가 되게 중심이 있고 약간 실질적인 행사가 많이 있고요. 특히 HR 테크를 선도하는 명사들, 조시 벌신이라든지 스테이시 해리스 등 되게 명사들이 빠르게 어떤 리서치 결과를 발표한다는 데 되게 좋은 면이 있었고, 특히 익스클루시브 리서치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뭐 HR 분야 아니면 채용 분야, HRD 분야 이런 쪽에 전반적인 리서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이 조금 인사이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게 또 되게 큰 특성이고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되게 이슈가 됐던 여성 인력에 대한 것들을 올해 테크 컨퍼런스에서는 우먼인 HR 테크 서밋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서밋으로 한 반나절 정도 뺐어요. 그래서 우먼에 대한, 여성 인력들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한 부분도 특성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기타 다른 컨퍼런스에 비해서 되게 실용적이고 실무적이고 되게 시장 지향적인 컨퍼런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랙 및 세션 요약 정보를 보시면 10가지 트랙이 있고, 코어 HR부터 뭐 탤런트 매니지먼트까지 10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15개 강연들이 이루어집니다. 115개 세션이 있고, 그 중에서 5개는 키노트 스피커라 해서 되게 HR 테크 분야의 명사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엑스포 부스가 한 4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본인의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여기 토론을 하고 또 판매도 이루어지는 그런 엑스포 중심의 이런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트랙별 요약 키워드를 보면 코어 HR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나오는 단어가 Employee Experience라는 단어인데요. 구성원의 경험이, 직원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HR 테크 컨퍼런스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Employee Experience라 좀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EX라는 단어, Employee Experience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렸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구성을 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Employee Experience라는 트랙 세션을 보면 또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EXP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HRMS, 인사관리 시스템, 아니면 HCM, 통합인사 시스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지향하는 방향이 EXP라고 해서 구성원 경험의 플랫폼, 즉 EXP, Employee Experience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플로이 전이도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쪽에서는 아무래도 맞춤형 교육이 되게 강조되고 있고, 스킬스라는 단어도 상당히 요즘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조됐던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킬을 늘릴 거냐라는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탤런트 구성원 확보 부분에서는 탤런트 인텔리전스라든지 AI 이런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됐고, 웰빙이나 어떤 이런 쪽에 트랙에서는 멘탈 쪽이 좀 강조된 게 좀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HRDT 쪽에서는 일단 전략과 DT를 어떻게 얼라이닝 시킬 거냐라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HRDT를 실행할 때 회사 전체 전략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일치시키느냐라는 것들에 고민이 많아 보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HRDTM에도 불구하고 people centered 아니면 employee centered, 그냥 사람 중심의 DT를 해야 된다라는 단어들이 아니면 제목들이 많은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또한 그 people analytics 관련해서는 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랑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는 탤런트 인텔리전스,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들이 되게 강조됐던 그런 트랙별 키워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 아마
그 영상으로 확인하셔서 정말 한 3,000명 이상의 행사였고요. 정말 그 HR 테크에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HR 테크 엑스포를 요약하자면 총 377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일단 HCM이 지금 대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워크데이나 아니면 SAP의 석세스 팩터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기업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EXP를 지향하고 있다. 즉 구성원 경험 플랫폼을 되게 지향하고 있다는 게 좀 특성이었고, EXP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큰 기업 중심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성장이 되게 돋보이는데, 에이폴드 AI라든지 아니면 비지어 이런 회사들이 성장이 좀 급성장이 좀 돋보였던, 이 회사들은 에이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회사 가치가 거의 2조 4천억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고 아니면 인사 시스템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거냐,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성장이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분야별 특징을 보면 채용은 챗봇이라든지 그리고 비디오 인터뷰 업체가 좀 증가했다. 비디오 인터뷰 업체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고요. 교육은 뭐 아시다시피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LXP가 좀 대세가 있었고요.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성과 관리라는 자체보다는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상호 성장을 기반한 어떤 피드백, 그러면 아니면 인정, 보상, 그러니까 인정 이런 구성원들끼리 함께 성장을 피드백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들이 많았고, 뭐 대표적인 게 모티버시티가 있을 것 같고요. 복리후생 쪽은 복리후생과 급여는 전반적으로 좀 맞춤형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맞춤형 급여, 맞춤형 보상, 맞춤형 복리후생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리후생 쪽은 약간 멘털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다뤄졌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직문화는 DEI 지향이 좀 특성이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이렇게 좀 데이터가 활용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엑스포를 요약하면 AI가 상당히 좀 대세가 되고 있고, AI가 일단 어떤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적으로 가고 있고, 또한 약간 플랫폼이 좀 통합적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뒤에 엑스포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이승태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사진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8가지 키워드를 도출했는데, 크게 AI나 어떤 신기술 기반의 퓨처 오브 HR 테크 해가지고 크게 4가지가 좀 핵심적으로 이슈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육성, 몰입, 평가, 보상이라는 HR 그 사이클 내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테크놀리지가 좀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8가지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특히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 2개 내지는 3개 세션, 그리고 설명을 보완하는 세션들을 말씀드릴 거고, 이 전에 인트로로 전반적으로 HR의 어떤 환경 변화와 그리고 HR 테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HR 테크에 대한 얘기인데요. 급변하는 환경. 그러니까 결국 HR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HR이 기업 경영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툴이고 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재택근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조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듯이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따라서 HR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남겨진 저희한테 우리 HR한테 남겨진 어떤 경제 상황들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등 되게 다양한 좀 악재들의 어떤 경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워크포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워크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퇴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되게 엄청 많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월 평균 퇴사자가 420만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근로자 수의 약 2.7%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거의 100명 있는 회사에서는 매월 3명씩 퇴사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명 이상이 퇴사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되게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프리랜서도 많이 생기면서 구성원 어떻게 그 인력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되게 강조되고, 또한 코로나 이후로 회사에 MZ세대가 등장하면서 회사에 소속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되게 퇴사자가 많아지는 게 특성이죠. 이게 지난 30년간의 미국 전체적인 근로자 수 평균의 거의 2배 이상인 거죠. 1.3%에 2.7%니까요. 대퇴사의 시대라는 게 워크포스 중심으로 하나가 큰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에 대한 몰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2022년 올해 7월에 이제 등장한 단어로서 인플루언서에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quiet quitting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틱톡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용한 그만두기라고 본인이 정말 회사를 그만두기가 아니라 업무 외 시간에 메일이나 메신저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역할 외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런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틱톡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막 400만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도 quiet quitting을 하려 하면서 되게 캠페인으로 번집니다. 이러면서 되게 이슈가 됐죠. 근데 HR의 입장에서 보면은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 구성원을 몰입시키기에는 되게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즉 구성원들의 참여와 몰입을 끌어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HR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용한 그만두기가 열풍이고 이러다 보니까 몰입이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번아웃율인데요. 2019년에 63%였던 번아웃 비율, 내가 번아웃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비율이 이제 최근에는 아예 81%가 됐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번아웃 되는 비율이 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HR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퇴사자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신규 직원들을 충원해야 되고 임직원의 몰입이나 동기부여 요소도 또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HR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업무 환경도 되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가장 큰 단어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워크일 겁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조합하는 거죠. PwC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미국 기업의 올해 2월의 조사인데요. 72%의 미국 기업이 현재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되게 일반화되면서 일하는 환경이 되게 급격하게 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뀐다는 거죠. 이러면 HR적인 이슈는 뭘까라고 하면 구성원의 관리의 이슈도 있고 또한 리더십도 일단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신입사원들이 출근해야 온보딩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어떤 리모트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구성원들이 출근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많은 부분을 출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속감들을 어떻게 상상시키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되게 HR의 새로운 또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전반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워크플레이스, 워크포스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HR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HR 테크는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HR 테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HR이 이렇게 많은 과제와 역할들을 해야 될 때 HR 테크놀리지를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HR을 도와줘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에서 HR 테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R 테크 투자 시장의 얘기인데요. ADP라는 대표적인 HCM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 이익률을 보면은 일반적인 구글이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지금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투자 환경에서는 상당히 HR 테크 시장을 되게 좋게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일단 거의 그 유니콘에 가까운 기업들이 지금 거의 속출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소비자들은 HR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HR 테크를 라고 이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일단 40%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47%, 48% 계속 HR 테크 비중을 투자를 확대하겠다의 비율이 훨씬 많은 거죠. 줄이겠다보다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대기업과 중기업, 5,000명에서 500명 사이, 500명 이상의 기업, 그리고 대기업 5,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늘리겠다가 거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HR 테크의 분야에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하면 일단 리크루팅, 채용, 그리고 러닝, 그 다음에 HR 애널리틱스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500인 이상 기업, 약간 대기업이나 중기업 대상으로는 HR 애널리틱스에 지금 인사 분석 쪽에 많이 투자하겠다, 러닝보다는 많이 투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게 25주년 기념의 HR 그 리서치였어요. 리서치였는데 그동안 항상 5위권 밖을 나가지 않았던 HRMS와
성과 관리 쪽, 이쪽의 테크놀로지 분야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HR의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성과 관리 쪽보다는 어떤 구성원의 참여라든지 구성원의 피드백 그리고 성장에 기본한 약간 긍정적인 몰입이나 어떤 성과 환경을 내는 것들로 좀 바뀌었다라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고요. 25년 사이에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지금 5위권 밖, 대기업의 5위권 밖으로 나간 거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HR 테크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쓸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거를 바꿀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일단 타임 체크, 출근 체크랑 보상 시스템은 상당히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HR 애널리틱스 기능과 러닝 기능을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타임과 페이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기능들이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많이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HR 애널리틱스와 그다음에 러닝 쪽 같은 경우는 기대 수준에 못 맞춘다. 즉 기대가 큰 만큼 못 따라간다는 거고 지금 현재 타임 체크와 페이롤 쪽은 지금 현재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10월에 하는 HR 리더스 포럼 때 조시 버신이라는 분이 HR 테크 분야의 구루신데요. 강의를 하실 건데요. 이분이 HR 테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HR 테크는 사용자적인 관점이 공급자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어떤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페이롤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채용 이런 것들이 다 HR 관점인데 앞으로는 구성원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거다. 이 테크 분야도. 그래서 워크 테크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웰빙이나 어떤 가족관계, 인정, 라이프 스타일, 건강, 재정 등 이 워크 테크 중심으로 바뀔 거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던 세션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들어가서 채용 쪽을 알아볼 건데요. 채용 분야가 상당히 많이 테크 분야로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을 발표한 세션이었는데요. 채용 담당자의 73%는 채용 관련 테크 분야의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혹시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아 주시겠어요? 지금 채용 관련 하시면서 혹시 몇 개의 솔루션들을 쓰고 계시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의견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채용 관련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채용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대요. 뭐 채용 마케팅이라든지 채용 사이트, 온보딩, 챗봇 등 되게 다양한 솔루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의 리크루터들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다 하는데 채용 업무 담당자 업무 자체가 80%가 좀 반복되는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애프티튜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채용 담당자의 조사 결과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요 내용들이었고요. 그렇다면 HR 테크는 어떤 거를 되게 지향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효율성 증대, 채용의 질 개선, 채용 후보자의 경험 개선 이 3가지가 좀 요약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용 플랫폼의 프레임워크인데 내부적인 채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채용 후보자 관리라든지 지원자의 트래킹 시스템, 온보딩 시스템, 내부 이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에코 시스템, 다양한 외주,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로부터 직원 스크리닝이라든지 디지털 면접이라든지 레퍼런스가 이렇게 채용에도 이렇게 구조화돼서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세션입니다. 네. 네. 그리팅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채용 테크에 대한 만족도는 리더에 비해서 실무자들이 되게 낮다라는 거죠. 매니저는 막 91%까지 만족도가 있는데 실무자들은 40%고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은 2명 중에 1명이 채용 플랫폼을 바꾸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이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인력 소싱이라든지 채용 마케팅 그리고 후보자의 경험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나님은 4개 이상 쓰신다고 합니다. 네.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채용 담당자들의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일단 어트랙트, 채용자 후보자들 좀 매력적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에 있는 채용 공고라든지 아니면 쉽게 지원을 가는 채용 사이트가 필요하고 리크루트 부분에서는 뭐 이력서 스크리닝이라든지 좀 스마트한 인터뷰라든지 게임 기반의 진단 평가라든지 그리고 채용 행정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채용 업무를 잠깐 해봤는데요. 일단 제안하고 협상하고 연봉도 협상하고 이런 부분 되게 업무가 많고 또 이제 온보딩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채용 업무를 이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퇴사회 시대다 보니까 채용이 또 기업의 하나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이 채용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이랬을 때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약간 지금
챗봇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일단 채용 후보자들의 63%가 AI 기반의 채용 솔루션에 투자하겠다라고 설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42%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성장한 케이스죠. 네, 김혜영님은 3개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올리비아, 그러니까 패러독스의 챗봇 솔루션이 올리비아를 맥도날드에 이제 활용했던 사례인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채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퇴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채용 업무가 되게 많은데, 이 올리비아라는 챗봇을 활용해서 채용 업무 시간을 60%를 경감했다라고 사례를 발표하고 있고요. 올리비아의 주요 이제 기능들을 보면 채용 후보자를 응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 후보자 채용 공고 나가면 되게 전화 받고 되게 매일 응답하고 이런 것들이 채용 담당자들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떤 잡이 열려 있어라고 하면 이 잡이 열린 거를 쭉 이제 챗봇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채용 공고도 뜨면 챗봇으로 자동적으로 안내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났으니까 채용에 지원해 보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일정 잡는 것도 되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에 맞게끔 어떤 일정 조율을 챗봇으로 하면서 일정을 잡고 어떤 방식까지 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용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세스먼트라든지 진단, 이 외에도 채용 프로세스의 되게 복잡한 부분들을 되게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좀 되게 자동화시키는 기능들이 이 올리비아라는 패러독스의 올리비아사에서는 되게 많은 그런 케이스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전반적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결국 채용 마케팅을 해야 되고, 채용 광고를 실행해야 되고, 채용 문에 대한 일일이 응대해야 되고, 입사 지원서 스크리닝하고 진단 평가한 다음에 인터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끝나면 온보딩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계약이랑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런 모든 되게 복잡한 업무들이 일단 자동화에 되게 HR 테크가 되게 영향을, 그러니까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단 채용 시즌이 되면 채용 후보자가 채용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전화가 많이 가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채용 후보자의 긍정적인 경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용 후보자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줄까라는 것들이 또한 채용 담당자들의 고민이거든요. 이랬을 때 24시간 응대가 가능하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을 때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이런 챗봇이 1차적인 어떤 응대로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챗봇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직무기술서 작성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세스냐면, 이게 텍스티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채용 공고를 쓸 때 실제 인사 담당자가 쓰는 용어랑 그 후보자들이 쓰는 용어랑 선호하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채용 담당자들이 썼을 때 이거를 채용 후보자들이 타겟이 되는 채용 후보자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바꿔주면서 채용 후보자들한테 맞는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론 텍스티오는 되게 직무기술서 외에도 다양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직무기술서 작성을 되게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AI 이력서 스크리닝은 아까 HCM으로 불렸던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크리닝하는 조건들을 넣으면 이력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테스트가 아닌, 문서상의 테스트가 아닌 게임 기반으로, 이제 텍스티오라는 회사인데 게임 기반으로 간단하게 진단 평가를 해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죠. 특히 두 가지를 보시면 챗봇과 비디오 인터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되게 비디오 인터뷰가 뭐냐면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면접 질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잡과 이 사람의 특성들을 좀 검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알려주면 이 사람이 영상으로 녹화를 합니다. 채용 후보자가 영상으로 녹화하면 이거를 이제 면접관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일이 그 영상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AI 기반, 그리고 녹화 시스템, 그리고 이게 채용의 비디오 인터뷰에 되게 특화된 이런 시스템들, 즉 대표적인 회사를 하이어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나 이런 솔루션들도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스 포럼은 10월 19일 날 합니다. 네. 그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새롭게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건데요. 근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어비앤비는 물론 메리어트보다 매출이 작지만 시장 가치는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의 매니저들이 주문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을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누가 결정하죠?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에서 주문, 가격, 수요, 공급, 유통을 결정해 버리죠. 그러면 이런 많은 시장들이 현재 마켓플레이스화 되고 있는데 탤런트 시장은 어떨까라는 거죠. 인력,
워크포스 시장은 어떨까? 과연 탤런트 마켓플레이스가 가능할까라는 얘기고요. 이 타켓 탤런트 마켓플레이스가 지금 실제로 이런 시장을 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고 이거를 거래 단위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로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23개의 제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선택해서 본인이 탤런트,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HCM의 대표적인 기업들, EXP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시장이 형성되려고 지금 막 그 붐업을 하고 있는 와중이,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마켓플레이스 프레임워크는 결국은 여기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들도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일이 이제 뜨는 거죠. 인력을 어떤 채용 공고라든지 코칭과 멘토 아니면 내부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계 이런 여러 가지 잡들이 하면서 이거를 거래를 하는데 그럼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 블로그를 보더라도 태그샵, 그러니까 샵 태그를 넣잖아요. 결국은 어떤 그 네 개의 어떤 거래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킬스 테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 원하는 스킬들을 매칭해가지고 이거를 스킬스 테크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거고 이 스킬스 테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스킬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설문에서는 채용 인사 담당자들이 상사로부터 스킬스에 대한 투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2%의 기업들이 스킬스 테크를 이미 활용했거나 아니면 벌써 도입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로 이 스킬스 테크라는 단어 지금 HR 전반에 되게 메인 단어가 될 가능성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킬스 테크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버크미스트 플러라는 곡선이 1900년대 이전에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는 순간이 거의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현재는 13개월마다 지식의 양이 2배가 된대. 앞으로 2030년에는 3일마다 지식의 양이 2배가 된대. 지식과 기술의 속도와 양이 너무나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업도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소매 기업이 그동안 공급망 관리 기업이었다면 이제 아예 탈유통 기업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핀테크 기업, 통신사 같은 경우는 아예 엔터테인먼트 통합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산업 또한 되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산업과 지식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잡도 되게 바뀌고 있는데요. 잡에 대한 바뀌는 얘기 조금 더 있다 하고 그러면 잡과 롤과 케이퍼빌리티와 스킬스의 관계 구조. 예를 들어서 잡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잡이다라는 어떤 큰 개념이 있다면 이 중에 롤은 유튜브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케이퍼빌리티 중에 하나는 어떤 마케팅 기획 마케팅 기획 능력이겠죠. 그럼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게 바로 이 스킬스라는 겁니다.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기획 능력 중에서 매체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SNS 기획 등 이렇게 스킬 단위로 되게 잘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잡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자동화되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리스킬링, 그러니까 잡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잡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또한 잡이 있더라도 또 업스킬링된 잡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실무라는 되게 잡은 되게 똑같은 내용상으로는 되게 비슷할 줄 몰라도 실제로 과거에 했던 거는 신문 광고 기획이나 브로셔 제작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유튜브 채널 관리나 GA 관리, 뭐 블로그 홍보 기획 이렇게 되게 지금 자체 업무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되게 많이 스킬 단위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킬 단위가 되게 바뀌어지고 잡도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잡 중심의 잡 디크리션, 잡 단위의 어떤 HR이 맞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도쪽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거가 바로 이 스킬 스태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캐리어 1.0에서는 회사 자체가 나의 커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디 회사를 다녀요, 제가 휴넷을 다녀요가 커리어였는데 이제는 2.0 시대에서는 내가 휴넷이랑 어디랑 나왔어요라고 하는 내가 바로 이제 커리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회사의 출신이에요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요. 지금 2020년대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일단 당신의 일이 중요한 거죠. 나는 이렇게 HR기를 해요. 나는 HR의 채용 업무를 해요. 이런 것들이 커리어가 되는데 앞으로는
스킬이 당신의 커리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네버 스탑하게 러닝을 해야 되고 스킬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더 예를 든 거는 뭐냐면 HR 업무를 하던 사람들도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을 어떤 구성에 따라서 되게 잡이 바뀌고 프로젝트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이 스킬 스태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킬 스태크가 왜 중요한다면 채용, 인력 이동, 경력 개발, 인재 채용, 보상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스킬 스태크의 확장성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지금 HCM, EXP 회사 아니면 AI 중심의 탤런트 인텔리전스 모든 회사들이 지금 이 스킬 스태크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스킬 스태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더 고도화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데 스킬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킬이 나타나고 그리고 스킬이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때 잡이랑 매칭되는 경우가 또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스킬이 일정 부분에 되게 높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스킬이 막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스킬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스킬의 위계 구조는 뭐 HR에서 보는 채용에서 보는 스킬의 구조랑 그다음에 교육에서 보는 스킬의 구조랑 그리고 회사마다 보는 스킬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계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스킬 테크는 점점 고도화될 거고 HR의 중심이지만 점점 고도화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EXP인데요. 아마 제가 처음에 가장 되게 많이 들렸던 단어, 가장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Employee Experience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EXP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결국은 그 전체 비즈니스 관점에서 EXP라는 관점이 HR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장표가 39장밖에 못했는데 100장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조금 더 복잡한 질문 같은 경우는 KSA 관계가 저도 이제 스킬스라는 단어랑 역량이라는 단어랑 좀 그러니까 역량보다 좀 더 쪼개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SA의 스킬스보다는 KSA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스킬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 뭐 이렇게 해서 경영에 대한 지식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KSA 전반을 그냥 조금 더 되게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체에서 과거에 이제 그 제조업 중심의 어떤 회사일 때는 결국은 ERP, 전사적으로 어떻게 자원을 효율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가 되게 메인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CRM이 되게 메인 시스템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는 서비스업이 90%입니다. 서비스를 누가 하죠? 결국은 직원이 하고요. 그리고 대퇴사의 시대, 직원 몰입의 중요성 이러면서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EXP가 지금 회사 전반 시스템의 메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HR 시스템의 변화를 보면 HRMS,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HR과 관련된 어떤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기록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HRMS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HCM, 채용, 교육, 몰입, 뭐 평가, 보상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플랫폼으로 HCM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로는 이제 결국은 회사 전체의 HR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경험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EXP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석세스팩터라든지 SAP, 워크데이,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ADP, 오라클미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지금 HCM 회사들인데 이 모두가 다 EXP를 지향하고 지금 EXP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EXP는 뭐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뭐냐 그러면 입사 지원에서부터 퇴사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여정 속에서 직장 내에서 여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느끼는 인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특히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모멘트 댓 매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경험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회사가 어떻게 해주냐라는 거죠. 입사했을 때 아니면 인턴 딱지를 떴을 때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연수를 받았을 때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결혼을 했을 때 회사 내에서 아니면 승진했을 때 이런 어떤 모멘트 댓 매터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직원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는 컬처와 그리고 물리적 환경 그리고 테크놀로지 세 가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직원 경험의 효과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건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이런 경험이 있고요. 특히 도와주는 툴로서 고객 추천 지수, 펄스 서베이, 협업 툴, 뭐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전이 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좀 강조했던 거는 구성원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 구성원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여하고 내가 선택한 거를 내가 혜택을 받으면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EXP에 대해 기능들인데 구성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부터 지식자료, 뭐 커뮤니티 성장과 개발 등 이렇게 일반적으로 7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IBM에서 Employee Experience Design 프로세스에 대해서 5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직원들의 참여, 즉 직원들의 의견 수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Employee Journey Map, 직원의 여정의 맵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기능 협의체, 뭐 인사, 마케팅, IT 전반적인 뭐 직원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이 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여기서 전이 맵 중에서 효과 있는 접점, 즉 모멘트 댓 매터스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를 애자일하게 디자인을 적용한다라는 게 5가지 방식이고요. 일단 러닝 저니 맵 같은 경우는 실제 저니 맵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구성원마다 다른다는 거죠. 임원들, 고객센터, 매니저, 후보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맞는 러닝 저니 맵을 만들어야 되고 러닝 저니를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 쪽이다 보니까 인플로이 저니 맵을 만들어야 되고 인플로이 저니 맵 자체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성장이나 성과나 이동에 따라서 인플로이 저니 맵을 만들어낸 다음에 모멘트 된 메터를 찾아내는 거죠. 이분은 지금 현재 되게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여기에 되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투자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탤런트 인텔리전스인데요. AI가 점점 진화하고 있고 2020년에는 뭐 정보 기반의 평가, 다양성 측정 이런 거에 사용했다면 이제는 아예 인력 소싱, 평가, 인터뷰, 온보딩, 경력 경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게 지금 AI다라는 거고 결국 인텔리전스한 이런 AI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벨 1, 2, 3, 4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오퍼레이션 리포팅, 뭐 예를 들어서 직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HR에서 했다면 이제 좀 데이터를 HR의 교육 데이터도 통합시키고 보상 데이터도 통합시켜서 전략적인 분석을 합니다. 보상을 이 정도 높이 받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성과 수준, 성과 평가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게 전략적 분석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외부 데이터까지 끌고 와서 뭐 경쟁사의 이런 거의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통합 분석을 하다가 이제 인텔리전스까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노력에 비해서 가치가 있는 거는 3, 4단계 때 노력에 비해서 가치가 본격적으로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세션이었어요. 네. 그리고 탤런트 인텔리전스와 이제 HR 애널리틱스의 좀 비교를 제가 이제 뒤쪽이 HR 애널리틱스라는 키워드인데요. 되게 비교를 좀 찾아왔고 되게 많이 찾았는데 정확한 단어는 없는데 탤런트 인텔리전스는 일단 탤런트 즉 직원,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부분이고 HR은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있고 팀워크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고 다양한 관계 분석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범위가 넓다는 거고 대신에 HR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들이 좀 내부 중심의 데이터 플러스 외부의 알파라면 탤런트 인텔리전스는 되게 외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다라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탤런트 인텔리전스의 영역 자체는 사람과 관련된 즉 소싱이라든지 리크루팅 그리고 학습 그리고 피플 애널리틱스 그리고 워크포스 플래닝 이런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탤런트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데이터들을 탤런트와 적합한 인텔리전스와 적합한 이런 데이터로 가공시키느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탤런트 인텔리전스 핵실행의 6단계인데요. 6단계 쭉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COE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센터 오브 엑셀런스인데 다기능적 조직입니다. 즉 IT 혼자만 할 수 없고 HR 혼자만 할 수 없다. HR, IT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마케팅, 임원 인력들까지 모여서 결국 이걸 실행 단계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인력 현황이에요. 미국에서는 7명 중에 1명이 헬스케어에 다니고 있고 6,000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 86%가 되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고요. 이랬을 때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에서 4R 모델을 적용했는데 결국 교육을 시키고 리스킬링을 하거나 새로 디자인을 리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는 요 4가지 방식 4R의 모델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헬스케어 산업인데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간호 인력의 부족 현상이래요. 그래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CEO의 넘버원 고민거리가 뭐냐면 인력 부족 현상을 듭니다. 그리고 94%의 병원 CEO는 간호사 부족 현상을 매우 급한 비즈니스 문제로 보고 있어요. 거의 20명 중에 19명이 지금 간호사 인력의 부족함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간호 인력들에 대한 데이터를 뭐 롤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걸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탤런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해결을 도모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전체적으로 58만 명, 그러니까 580만 명의 간호 인력들이 근무하는데 지금 되게 노령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간호 인력들이 30만 정도가 앞으로 퇴사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떠날 거래요. 그런데 남은 인력이 28만 정도고 여기에 11만 정도는 채용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나머지 21만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들이 이 솔루션의 핵심이었고 데이터를 돌리면서 결국은 인력 공급의 확장 전략 해가지고 채용을 35만 하고 일단 인력을 나가지 못하도록 유지시키는 전략을 40만을 남기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고급된 업무를 하는 게 50만 정도를 또 채우고요. 그리고 인력 수요의 억제 전략 해가지고 결국 간호사 업무가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일 말고 좀 그 일반적인 업무들은 좀 재편성을 해서 결국은 이 인력 그 업무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양을 줄여서 리디자인 해가지고 85만을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HR 애널리틱스인데요. 결국 HR 애널리틱스는 HR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통해 HR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일이고 HR 분석과 HR 리포팅의 차이는 HR 리포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타내지만 이거는 나타내는 것들을 분석해서 아예 그 분석까지 제공하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HR 애널리틱스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주얼한 사이트와 아까 에이폴드 AI입니다. 보면은 퇴사일 관리, 채용, 보상 전략, 그다음에 임직원 케어 이런 것들이 되고요. 지금 이런 솔루션들은 뒤쪽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승태 팀장님이나 조성 대표님 많이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시면 이제 퇴사 위험도 예측해가지고 우리 팀의 퇴사율이 7.몇%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직원이 되게 15%의 퇴사 위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리자들한테 이 직원을,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HR 분석을 해주는 거죠. 우버라든지 EA 같은데 이제 실제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되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고요. 뒤쪽에 이제 엑스포 사례라든지 그리고 AI 쪽 사례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폴드는 진짜 많이 큰 회사입니다. AI 중심으로 HR, 애널리틱스 앤 탤런트 인텔리전스 하면서 되게 많이 큰 회사고 이 인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스킬스 테크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도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서 지금 뒤쪽에서 솔루션의 엑스포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적합성의 중요성에 대한 건데요. HR 애널리틱스 이제 문화에 대한 건데 문화가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적합한 사람들은 93%는 더 동기부여되고 92%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유연성과 안전성, 독립성과 상호작용성에 있어서 한 8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각 회사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러닝 같은 경우는 발견, 탐험, 도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진 테슬라, 그리고 펀이라는 회사는 재미, 동료의식, 활기찬을 가진 자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8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을 적합한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이슈인데 이게 3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당신의 조직 문화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후보자가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지 두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후보자와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맞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결국 조직 문화를 제가 좀 말이 빠르죠. 네. 다시 보기가 아마 제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신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냐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는 사명선언문, 핵심가치, DEI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 조직 문화는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의사결정 발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드러나는 조직 문화가 아니라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상 정책이나 복지, 사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후보자들도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일의 가치라든지 인정과 보상, 복지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얘기하지 않는 것들, 내가 동기를 일으키는 핵심 동기부여 요소, 잠재적인 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어떤 선호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면 과거의 회사 문화나 개인 성향에 대해서는 작은 원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면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화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 원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둘 사이에 얼마나 적합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들이 이렇게 적합성, 문화 적합성이 있는 채용을 하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면서 HR 애널리틱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스킬링, 리스킬링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술의 수명 자체가 과거에 100년이었을 때는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900년도 맞지. 100년이었을 때는 저희가 대학만 나오면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아까 버크민스터 플러 곡선처럼 결국은 2030년이 되면 뭐 거의 한 13시간 만에 2배가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되게 짧아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짧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진 이슈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되게 여기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MZ세대가 왜 퇴사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베이비 부모와는 다르게 베이비 부모는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MZ세대의 1순위는 뭐냐면 성장의 기회 제공을 얘기합니다. 즉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메이시스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CHRO가 나와가지고 이 시급 향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성장의 기회를 되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고요. 여기서는 뭐 대학의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입학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력 개발을 위한 부트캠프를 열어서 이 직업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학위를 취득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줬더니 되게 좋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과 경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몰입과 소속감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2년 동안 러닝이 되게 우리 교육 쪽, HRD 쪽이 지금 영원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세션이고요. 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좀 발표했던 세션이에요. 결국은 HRD는 학습 경험과 학습 관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고 지금 핫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총 13가지 정도다라고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얘기했던 세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HRD에 대해서는 아마 ATD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도 HRD도 스킬 스태크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뜨는 개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스킬 스태크가 최근에 이제 유연한 스킬 구조와 테크 기반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읽다가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스킬스 아카데미, LXP, LMS 되게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퍼튜니티 마켓플레이스에서 워크 프로 러닝에 대한 강조를 되게 합니다. 그리고 코칭 테크 되게 뜨는 것 같아요. 코칭을 테크놀로지로 하는 부분. 그리고 페시아라고 해가지고 그 간판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데이터만 연동시켜서 앞에 프론트 페이지만 작성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컨텐츠 빌더, 그리고 개인별 학습 예산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지금 중요성이 하고 있다라고 있고, 근데 결국은 넥스트 워크 프로 러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케이퍼빌리 아카데미와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꼽고 있어요. 뭐냐면 케이퍼빌리 아카데미는 결국은 통합적인 체계, 그 전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서 직업 사정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일즈라고 하면 세일즈만 모아놔서 직업 사전이라든지 능력별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스킬 스태크를 활용해서 스킬 위계 구조가 있고 진단도 하고 어떤 직업과 연결되는 이렇게 한 스킬에 대해서 되게 전문화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에 케이퍼빌리 아카데미가 앞으로 미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크 프로 러닝 플러스 앞으로 이렇게 케이퍼빌리 아카데미로 진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교육 시장이 되게 폭발적입니다. 현재 거의 2,8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2년 동안 투자받은 회사가 4개가 되고요. 또한 합병이나 인수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 교육 시장에, 특히 성인 교육 시장에 바라는 관점이 되게 크고요. 미국은 특히 에듀테크 K-12보다 이 성인 교육 시장에 대한 투자층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제가 벌써 시간을 넘겨가지고 키워드 7과 8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읽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디지털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업무 환경이 리모트 워크 환경이 있고 또한 콰이어트 키팅 등 되게 사회 분위기가 몰입을 저하는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직장 내에서. 이러다 보니까 러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되게 HR의 핵심 이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늘릴 거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이슈로 봤을 때 일단 회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닝 툴이라든지 이거를
그 조사한 것들을 분석하고 실행하는 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회사가 분석을 했으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동료들끼리 서로 해결하는 장을 마련해줘. 아니면 동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플랫폼들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거에서 격려를 통한 몰입 극대화라든지 인정 피드백을 한다든지 두 가지 부분이 크게 러 인게이지먼트를 해결하는 HR 테크의 좀 큰 방향으로 보였다라는 거고요. 모티버시티라든지 아니면 지금 휴무 아니면 쿠도스, 워크스타 뭐 이런 식의 쿠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직원들의 관계를 막 분석해가지고 관계 지도가 막 나와요. 그래서 어디 부서랑 어디 부서가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 어떤 시너지가 나다 두 부서의 이런 것까지 리포팅을 해주고 있고요. 워크스타들은 철저하게 되게 직원들한테 서로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막 붐업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플랫폼입니다. 지금 펄셉틱스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분석한 다음에 서로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빙과 리워드는 특히 온디맨드 기반이라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방향의 어떤 온디맨드였다면 웰빙과 복리후생이나 어떤 보상을 맞춤형으로 해주는 게 큰 특성이고, 그리고 특히 이쪽에서 웰빙 쪽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심리 분석이나 정신건강 쪽에 되게 많이 그런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재무 및 자산관리 쪽 지원도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 직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의 변화가 뭐냐면 재정 안정성의 확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회사의 기대도 되게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고용주 자체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HR 테크 솔루션들이 좀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운엄이라든지 여기는 보험회사부터 출발해서 운엄 HR 커넥트 해가지고 보험과 본인의 자산 내용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자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아니면 노후 계획 어떻게 세울 이런 것들을 되게 직원들한테 서비스해주고 있고요. 또한 여행 휴가 계획이라든지 또 행동 계획 이런 정신건강 이런 것까지 지금 보완해주는 솔루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술 자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바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림하는 이런 기능까지 발전하고 있고요. 아멜리아의 버추어 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직원들의 정신건강 자체를 VR에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치료해주는 시스템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일리페이라는 사이트 좀 재밌었는데요. 이 사이트는 결국 급여가, 그러니까 원래 한 2주 단위로 지금 미국은 되게 많이 급여를 받는데 이 급여를 내가 5일마다 한 번씩 받겠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온디맨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성과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뒷부분은 좀 빨리 넘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간 거 이해해 주시고요. HR 테크를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에듀테크에 되게 주목을 해왔고 HRD 분야다 보니까 그런데 HR 테크 분야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HR 테크가 지향하는 바는 모든 것을 바꾸지 않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리지를 활용해서 지금 막중한 HR의 임무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이나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